조린다와 조린겔. 옛날 옛적에 크고 울창한 숲 한가운데 오래된 성이 있었고 마녀였던 한 노파가 그곳에 혼자 살았어요. 낮에는 고양이나 올빼미로 변신했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야생동물과 새를 유인한 다음 죽이고 삶고 구울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성에서 100보 이내에 오면 가만히 서 있어야 했고 그녀가 자유롭게 하라고 말할 때까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처녀가 이원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그녀를 새로 만들어 고리버들 3장에 넣고 3장을 성 안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성 안에는 약 7,000마리의 희귀한 새가 있었어요. 옛날 옛적에 조린다라는 처녀가 살았는데 다른 모든 소녀들보다 더 예뻤어요. 그녀와 조린겔이라는 잘생긴 청년은 결혼을 약속했었죠. 그들은 아직 약혼하던 시절이었고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조린겔은 성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 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고 해는 나무 줄기 사이로 숲에 짙은 녹색으로 밝게 빛났고 거북 비둘기들은 어린 자작나무 가지 위에서 슬프게 노래했습니다. 조린다는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햇살 아래 앉아 슬퍼했다. 요린겔도 슬펐습니다. 그들은 곧 죽을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느 길로 돌아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해는 아직 산 위에 반쯤 떠 있고 반쯤 지고 있었어요. 요린겔은 덤불 사이로 성의 오래된 성벽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렸고 치명적인 두려움에 휩싸였다. 조린다는 노래했다. 붉은 깃을 단 내 작은 새야. 슬픔, 슬픔, 슬픔을 노래하네. 비둘기는 곧 죽을 거라고 노래하네. 슬픔을 노래합니다. 주전자, 주전자, 주전자. 조린겔은 조린딸을 찾았다. 조린다는 나이팅게일로 변신해 주전자, 주전자, 주전자를 불렀어요. 빛나는 윤을 가진 부엉이 올빼미가 그녀 주위를 3번 날아다니며 투우, 투우, 투우를 3번 불렀어요. 요르겔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울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손도 발도 움직이지 못한 채 돌덩이처럼 서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부엉이가 덤불 속으로 날아갔고 거기서 노랗고 마른 크고 빨간 눈과 턱까지 내려오는 구부러진 코를 가진 구부러진 노파가 나왔어요.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나이팅게일을 붙잡아 데려갔어요. 조린겔은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었고 나이팅게일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침내 여자가 돌아와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제키엘. 달이 3장에 비추면 제키엘, 당장 그를 풀어줘. 그러자 요르겔은 풀려났다. 그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조린딸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다시는 그녀를 갖지 않겠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울고 통곡하고 한탄했지만 나는 어떻게 될까? 헛된 소리였습니다. 요르겔은 떠나서 마침내 낯선 마을에 와서 오랫동안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종종 성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성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중앙에 크고 아름다운 진주가 박힌 핏빛 붉은 꽃을 발견하고 그 꽃을 꺾어 성으로 가져갔고 그 꽃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마법에 걸리지 않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그런 꽃을 찾기 위해 언덕과 언덕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9번째 날까지 수색한 다음 이른 아침에 핏빛 붉은 꽃을 발견했습니다. 꽃 한가운데에는 최고급 진주만큼이나 큰 이슬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그 꽃을 들고 성으로 향했다. 성에 100보만 다가가도 그는 멈추지 않고 성문으로 나아갔어요. 요르겔은 너무 기뻐서 꽃으로 문을 만졌더니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새소리를 들으며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가 나는 방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마녀가 7,000개의 새장 안에 있는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마녀는 요르겔을 보자 매우 화가 나서 그에게 저주를 퍼붓고 독과 담즙을 뱉었지만 2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새장을 보러 갔지만 수백 마리의 나이팅게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조린 달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때 그는 노파가 조용히 새가 들어있는 새장을 들고 문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꽃과 함께 새장을 만졌고 노파도 만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매혹시킬 수 없었고 조린다는 그의 목을 꽉 쥐고 서 있었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